목 어깨 쪽으로 순환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오래오래 누적이 되면서 말랑하게 풀려 있어야 될 연부 조직이 굳어서 이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텁게 버섯목 증후군, 버섯 증후군, 버팔로 옴프 다 같은 말인데요. 워낙에 순환이 좋지 않아서 굳어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들은 빠지더라도 얘는 약간은 줄어도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SCM이랑 안쪽 사각근 이런 애들도 호흡에 보조적인 영향을 합니다. 목이 앞으로 빠져서 얘네들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호흡에 도움을 주는 근육 중에 하나인 요 흉쇄유돌근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앞으로 대시고 고개를 살짝 돌려보시면 튀어나오는 애가 만져지실 거예요. 볼링공만큼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목.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일상인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통증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거북이가 될 것만 같이 굽어버린 거북목부터 심해지면 뒷목에 버섯 모양 혹이 생긴다는 버섯목까지 목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소아연 한의원 박소연 원장님과 함께 소중한 우리 목을 관리하기 위해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진료하고 있는 소아연 한의원 박소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핵심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친구들이 어느 날 제 목덜미를 보더니 저보고 여기 혹이 있다는 거예요. 목 뒷덜미에. 네네네. 그래서 저도 놀라서 만져보니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두툼한 게. 뒷목에 혹이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목 뒤에 좀 혹이 있는 것 같다, 튀어나왔다 하시는 경우에 엄청 뻐근하고 아파요, 항상 두통이 있어요, 이런 증상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버섯목 증후군, 버섯 증후군, 버팔로 옴프 다 같은 말인데요. 목 어깨 쪽으로 순환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오래오래 누적이 되면서 말랑하게 풀려 있어야 될 연부 조직이 굳어서 이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텁게 감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순환 이상이 누적이 되어서 혹은 후심 증후군이나 골다공증 같은 질환 때문에 종양이나 낭종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럼 저희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먼저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 목의 중심, 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OX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버섯 증후군 증상은 비만인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버섯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목 뒤쪽으로 지방층이 좀 두텁게 딱딱하게 쌓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좀 과체중이신 분들한테 증상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저체중인데도 목 뒤만 이렇게 튀어나와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살이 확 쪘다가 살이 다 빠졌는데 목 뒤만 안 빠지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여성분들 경우에는 조금 글래머러스하신 분들 중에 버섯 증후군 환자분들이 많으신 편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앞쪽으로 하중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목에 주어지는 하중이 남들보다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안타깝네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타고난 거라서. 네. 그렇죠. 2번, 목뼈를 양옆으로 자주 꺾거나 돌리는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원하니까 막 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뼈가 단단하고 이 사이에 있는 이제 디스크는 말랑말랑하죠. 뼈 뒤에 있는 근육들도 말랑말랑한데 딱딱한 애들 사이에 말랑한 애들이 들어있는 얘를 팍팍 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거나 손상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근육 같은 데도 자꾸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짜잘하게 염증 발생 확률도 되게 높아지게 되고요. 전 뻐근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꺾어가지고 살살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은데 퍼벅 이렇게 꺾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3번, 거북목이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폐가 혼자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근육을 쓰잖아요. SCM이랑 안쪽 사각근 이런 애들도 호흡에 보조적인 영향을 합니다. 목이 앞으로 빠져서 얘네들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가슴이나 등 쪽으로도 원래 주어져야 될 하중보다 훨씬 많은 불필요한 하중이 주어지게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4번, 튀어나오거나 찢어진 목 디스크도 관리를 통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동그라미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적절한 치료, 수술이 아닌 치료를 병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이거는 분명히 맞는 말이고요. 이 목 디스크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 증상도 없는 단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증상이 좀 나타나는 단계는 생윤이라는 단계입니다.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서 좀 뭔가 불편하고 뻐근한 정도, 생활관리 자세 잘 취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정도로 좋아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돌출이라는 단계입니다. 섬유륜을 찍고 디스크 수액이 살짝 튀어나오는 단계라서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소위 신경 증상, 저리거나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도 이제 적절한 치료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증상 개선이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는 탈출이라는 단계입니다. 아예 많이 튀어나온 단계예요. 여기까지가 튀어나오거나 찢어진 목 디스크 단계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심각한 단계, 부골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수액이 아예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서도 정말 한 6주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막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치료와 관리로도 증상은 회복되실 수 있거든요. 좀 희망이 보이네요. 그래도. 그쵸. 근데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5번. 목 디스크를 소염 진통제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동그라미기는 한데 약간 작은 동그라미 정도로 초기 단계 정도에서는 소염 진통제로도 이제 증상이 좀 좋아지도록 할 수가 있겠지만 소염 진통제만으로 사실 증상이 완벽하게 좋아지기는 어렵고요. 물리치료나 뭐 한의원에서는 침치료, 약침치료, 뭐 순화치료 이런 것들도 이제 병행을 하시면은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소중한 목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목뼈에 이미 변형이 온 현대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보기에도 안 좋고 통증까지 동반하고 있는데 너무 두통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원인이 목 때문이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목 문제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증상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기본적으로 목이랑 어깨 자체의 통증이 제일 나타날 수 있겠죠. 뻐근함, 뭐 묵직함 이런 증상 플러스 두통이나 뭐 이명, 뭐 눈통증, 어지럼증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아예 그 경추 추간판이 손상이 되는 디스크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저린 거, 찌릿찌릿한 느낌 같은 감각 이상, 둔한 느낌, 뭐 심해지면은 뭐 물건을 잡거나 뭘 들어올리거나 하는 게 잘 안 되는 마비 증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네요, 증상들이. 그쵸? 그런데 거북목을 넘어서서 이미 버섯목이 생겨버렸을 때 볼록하고 딱딱해진 이 뒷목이 근육인가요, 지방인가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건 뼈인가요? 근육인가요? 물론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추 7번 또 극돌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손에 만져질 때까지 이만큼 뼈가 자라날 수는 없어요. 누구나 근육이 있죠. 근육이 있기는 한데 그 튀어나와 있는 애가 근육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방층, 소위 팻패드가 경결되면서 굳어진 형태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 감량을 해도 뒷목살만 안 빠질 수가 있나요? 워낙에 순환이 좋지 않아서 굳어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약간은 줄어도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땐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그쵸. 이제 진짜로 목 디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목에 너무너무 안 좋은 자세나 습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니터를 목 빼고 보는 거랑 스마트폰 숙이고 보는 거랑. 그래도 따지자면 스마트폰 숙여서 보는 거를 1등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목에 주어지는 하중이 6kg 정도라고 세팅을 했을 때 30도 정도 숙여졌을 때는 목에 주어지는 하중이 18kg 정도, 60도가 숙여졌다 27kg 하중이 주어진다는 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3분만 지나도 아 목이 너무 아프다 하면서 고개를 들어 올리게 될 텐데 핸드폰으로 재밌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제 모르게 되죠. 스마트폰을 아래로 보는 자세가 가장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거나 거치대를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걸어 다니면서도 최대한 이렇게 보는 걸어 다니면서는 사실 보면 안 그쵸. 되죠. 걸어 다니면서는 음악을 들으셔야죠. 네. 그쵸. 목이 너무 안 좋으면 오히려 등 근육을 강화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네. 등 근육 강화에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로 평소에 앉아서 생활을 하니까 사이사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견갑골 안쪽을 조금 시원하게 등 쪽이지만 해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쪽에 얹어주시고 그리고 어깨를 돌려서 뒤로 이제 돌립니다. 그런데 이때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견갑골 사이를 조인다고 생각하고 쭉 내려주세요. 일자가 되게 쭉 내려주고 견갑골 뒤쪽으로 이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그쵸. 네, 이때 주의할 거는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뒤쪽으로 오히려 하중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손을 어깨에 올리면 그래도 목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어깨를 돌리면서 견갑골 안쪽이 스트레칭 되도록 그리고 견갑골을 내리면서 숨을 내쉬면 더 좋습니다.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아까는 등 근육 강화 스트레칭을 알려주셨는데 목에 효과적인 스트레칭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이미 목 디스크가 좀 심하게 온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강화를 위한 운동보다는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조금 더 유익하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건데요. 호흡에 도움을 주는 근육 중에 하나인 이 흉쇄 유돌근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손을 이렇게 앞으로 대시고 고개를 살짝 돌려보시면 튀어나오는 애가 만져지실 거예요. 걔를 여기 귀 위쪽부터 올라가서 살살 아래로 살살 꼬집어주면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잡은 상황에서 정면을 다시 보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걔를 풀어줍니다. 오케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반대쪽도 돌린 상태에서 잡으면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슉슉슉슉슉. 마지막으로 네. 목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니터도 높게 보고 스마트폰도 높게 보고 이 두 가지만 피해 주셔도 증상 악화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니까 높이 보시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거북목과 버섯목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